자,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 그 중간고사는 잘 치렀죠? 중간고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레포트에다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한 줄 믿고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수업을 들었는지, 또 여러분의 마인드가 얼마큼 잘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과목의 중요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답식의 어떤 시험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레포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성의와 여러분의 열정과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관심,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큼 여태까지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청까지 우리가 했고 질문과 피드백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140페이지의 의사표현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단락을 이번에 하겠습니다. 의사표현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의사표현은 이제 말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행동, 다시 말해 신체적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상당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 손의 높이, 손의 모양,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의사표현을 하는데 상대한테 그 전달되어지는 또 다른 나의 생각, 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오늘 의사표현의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단락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화이트보드 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뭐 아주 엄청나게 뭐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어떤 대단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표현의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신체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의미 있는 손동작, 양 손을 양 옆에 펼쳐 보인다. 양 옆에 이렇게 펼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펼쳐 본다. 이렇게 펼쳐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함께, 같이, 모두, 전체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함께라는 부분들이 뭐냐? 함께 친해지는 거예요. 함께 동질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동질감 표현할 때 우리가 손동작을 이렇게 해요. 예? 손동작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양손을 가슴 아래에서 마주 잡아요. 양손을 가슴 아래에서 마주 잡는다. 그러면 양손을 가슴 아래에서 마주 잡는다.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잡는다면 이게 감사함. 가슴이죠. 가슴 아래에서 감사함. 그 다음에 소망. 우리는 나 이걸 바란다. 의지. 하겠습니다. 이 공손, 예의, 이런 것들이 표현이에요. 가슴 아래에서. 이게 심장의 아래에서 한다는 건 뭐냐면 낮추는 거예요. 이게 보면 겸손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겸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손동작을 보게 되면 아주 자, 교수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거죠. 예,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이렇게 잡았어요. 손 모양이 좀 이상했는데, 예,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잡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모양이 좀 이상했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심장은 여기, 심장은 여기, 심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팔은 이렇게 양손으로 공손히 잡았어요. 그래서 심장 아래에 잡는 거랑 잘 보세요. 이게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심장 아래와 위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예? 심장 아래는 이게 공손하다, 예의, 감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위에서 잡았을 때 뭐냐? 여기 보게 되면은 목 높이에서 마주 잡는다. 목 높이. 목이 여기잖아요. 여기요. 그죠? 목이 여기요.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다. 탁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상대 손을 딱 잡았어요. 이건 뭐냐? 이게 바로 결의, 단호함, 그 다음 동참, 이런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높이에 잡는 거예요. 그 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신체적 언어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뭐 투지, 가자, 열정 이런 것들이 목 높이에서 잡는 거예요. 목 높이에서. 그리고 심장 밑에서는 공손, 예의, 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양손을 핀 다음에 배에서 가슴 높이까지 올린다. 성장, 그 다음에 향상, 의미, 진실, 의욕적인 차분함. 그래서 양손을 위로 향해서 위로 향하는 거죠. 위로 향해서 배에서 가슴 높이까지 올린다. 이게 뭐냐? 여기서 배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배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린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게 뭐냐? 성장. 여기서 성장을 얘기하는 성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향상,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성장이나 향상이나 뭐, 그다음 희망, 진실, 의욕적인 차분함 이런 것도 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쉬운 것들은 뭐냐? 오른손으로 주먹을 딱 쥐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오른손은 여기가 왼손이잖아요. 그죠? 예, 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오른손을 이렇게 쥐는 거예요. 이렇게 딱 쳤어요. 눈높이에서 올린다. 눈높이에서 오른손을. 이거 뭐예요? 도전, 결심,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손동작이 이런 것들이 다 의사표현의 하나다. 네? 의사표현의 하나다. 그래서 손동작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의지, 또 그 사람의 성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욕구가 갖고 있는지를 알아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이런 것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겠죠. 도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람직한 손동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손동작은 뭐냐? 이게 지금 만세처럼, 예?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만세처럼 양손을 번쩍 드는 동작. 쭉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요. 번쩍 드는 동작. 또는 양손을 마주 잡고 머리 위로 흔드는 동작. 이걸 마주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런 동작은 뭐야? 주로 유서장의 정치라는 제스처로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선동적,
선동적이다. 느낌이 이렇다는 게 느낌이.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묶어서 흔들어요. 이게 바로 선동적 느낌을 준다는 거야. 이건 이제 이게 바람직한 손동작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박하고 또 선동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즈니스에서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뒷짐을 지는 동작. 자, 뒷짐을 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동작 하나, 그 다음에 얼굴 표정 하나가 되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뒷짐을 져요. 뒷짐을. 이렇게 되거든. 이게 뒷짐. 그죠? 뒷짐을 졌다. 뒷짐을 지는 동작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뒷짐 자체가 이게 거만하게 느껴져요. 거만하게 느껴진다. 불손한 인상을 준다. 불손한 인상. 이런 거는 상대한테 과히 좋지 않다. 또는 이렇게 또 팔을 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팔을 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팔을 꽈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청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경청할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거만하게 볼 수 있다. 약간.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손동작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먹을 휘둘러요.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휘두르는 동작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막 휘두르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흥분한 상태에서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건 불경스럽다. 예. 이런 동작은 비즈니스에서 좋은 의사 표현이 아니다. 자, 이건 되게 흥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흥분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건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의사 표현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손으로 귀 또는 옷자락을 만지는 동작이에요. 손으로 뭐 귀 또는 옷자락을 만진다. 근데 상대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주목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소홀, 자신감 결여, 뭐 이런 거죠. 예,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는 손동작이다. 그러니까 손동작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손동작은 자, 교수님 볼게요. 손동작은 이건 의사표현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얘네 중요함. 손동작은 의사표현 중요해. 손동작의 다양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의사표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동작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손동작 있는가 하면 공감을 줄 수 있는 손동작, 공손함을 줄 수 있는 손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사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의사표현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 말하는 이의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말은 자 의사라는 게 뭐예요? 의사소통, 그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말이 기본이죠. 말은 이 안에는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왜? 뭐냐? 전달사항. 뭘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이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예를 들어 영업상 같은 경우 무슨 물건을 팔고 또 어떤 거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거는 친구 사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말에 대한 부분인데 말은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전달을 해야겠죠. 내 마음은 되게 공손하고 내 마음은 되게 친절한데 손동작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다면 오해가 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말하기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첫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주장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이 귀죠, 귀. 여긴 입이죠. 예? 입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주장을 하는 거야, 주장을. 그죠? 자, 즉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주장인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내 생각이 세모야. 근데 이 사람은 동그라미로 생각을 해. 근데 주장을 통해 이 사람이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주장이에요. 너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했니? 이건 이래서 세모야. 삼각형이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아 맞아 삼각형이네 라고 했을 때 이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 어떻게 한다? 달성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둘째,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질문해. 우리는 이 정보라는 게 있어요. 정보. 자, 정보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질문이라는 걸 들어가요. 질문. 그래서 이 정보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충족할 정보겠죠? 예? 충족할 정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떤 일을 해주도록 요청. 이게 세 번째예요. 요청. 요거는 부탁이잖아요. 부탁. 그죠? 부탁이라면 더 공손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의사 표현을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정보. 그죠? 두 번째는 정보. 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생각의 변화. 그죠? 주장이었어요. 주장.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를 너도 동의해라. 이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건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자,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의사표현의 종류는 상황이나 사태에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말하기, 그 다음에 의례적으로 말하기, 친교적인 말하기로 구분한다. 그래서 공식적이로 의례적이고, 공식적으로 말한다. 공식적 말하기, 의례적 말하기. 그 다음에 자, 친교적인 말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친교적인 말하기. 공식적인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공식적으로는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준비된 걸. 사전 준비.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이 이게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다 써와요. 그죠? 다 써와가지고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건 일방적으로 다 발표하는 거예요. 의례적인 말하는 건 정치, 문화적 행사에서 의례 절차에 따라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의례적으로 화창한 5월입니다. 의례적인 거야 이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귀사의 무궁한 영광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거 다 의례적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교는 뭐냐? 매우 친근한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상태를 떠오르는 대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부분들, 패션에 대한 부분들, 옷을 굉장히 그렇게 입어갖고 봄 냄새가 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보다는 친교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에 세 가지가 나눴다. 자, 그다음에 이 사례를 한번 교수님이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중요한 판매왕 A 씨를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판매왕 A 씨는 그날은 현장에서 신제품 사용법을 직접 보여주며 판매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는 판매 조력자로서 판매장 뒤쪽에 서 있었다. 먼저 후배 판매원이 재밌는 말투로 상품을 소개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이윽고 상품이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때 유명한 가격 깎기의 달인이 나타났다. 후배의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매에 당겼는지 바로 가격을 깎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원래 정가에 판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가격을 깎아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며 후배 판매원이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물론 다양한 곳에서 가격을 깎아왔던 가격 깎기의 달인이었기에 그 정도의 말이 순수히 물러서지 않았다. 제품의 비뚤어진 인쇄 상태를 지적하는 등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가격을 깎으려고 시도했다. 그때 진땀을 흘리는 후배를 뒤쪽에서 보고 있던 A씨가 슬쩍 앞에 나섰다. 후배 판매원을 대신해서 상품의 매력을 살짝 다시 설명해줬다.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주먹을 쥔 상태로 꺼내더니 그 상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소중하게 올려놓은 동작을 했다. 뭐지? 하며 가격 깎기 달인의 상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판매왕 A씨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의 진심을 더해드렸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격 깎기 달인은 이 아저씨 재밌네, 재밌어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선뜻 정가에 구매를 해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에서 판매라는 부분은 있잖아요. 판매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가격. 우리는 이제 정가라고 그러죠. 정가. 판매 가격. 근데 이 가격은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깎을 수 있는 가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가 아니면 안 되는 가격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정가에 받을 수 있고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 판매왕, 그래서 판매왕인 것 같아요. 판매왕은 여기서 뭐 핵심적인 게 뭐냐? 판매왕은 물건을 깎고자 하는 사람한테 더 이상 깎지 않고 물건을 사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예? 그건 뭐냐? 이 사람의 손동작, 진정성 이런 걸 가지고 이 물건 깎기의 달인을 제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진정성과 손동작 이런 걸 통해서 의사표현을 된 거죠. 그죠? 올바른 의사표현이 된 거예요. 이 의사표현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비즈니스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거를 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의사표현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거 뭐 또 의사표현의 중요성 뭐 말 안 해도 다 중요한 건 아는데 또 책에 있으니까 교수님이 잠깐 좀 볼게요. 의사표현, 즉 말이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자, 말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말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든다. 말은요,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이 품격은요, 말의 속도, 말의 억양, 말의 표현. 말의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느냐, 그 다음에 저 싸구려 그 단어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말의 속도, 빠르다, 늦다, 보통이다, 적당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말의 억양, 높고 낮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음악이 뭘까요? 좋은 음악에
좋은 음악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라는 음계가 음악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테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여내야 돼. 예? 녹여내서 화음이 돼야 돼. 화음이. 그런 것처럼 말도 억양이 계속 그렇잖아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잡아먹었어요. 졸려. 말 억양이 없잖아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냈어요. 이런 거. 이런 어떤 억양의 표현이 결국은 듣는 사람한테 경청을 하게 만들어요.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양이 되게 중요해요. 억양이.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시인이나 작가가 아니더라도 말을 할 때는 영상 언어를 사용해야 할 상대가 잘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그 미학적 효과로 인해서 그 말은 살아있고 좀 더 역동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 어두운 밤 호랑이가 터벅 불 꺼진 시골집을 다다랐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터벅 이게 이미지가 이게 인식이 돼야 돼. 정말 터벅터벅 오는 것처럼 느껴야 돼. 근데 그 호랑이가 터벅터벅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에도 있잖아요. 이미지를 연상하게끔 만들어져요. 연기가 모락 났어요. 이거랑 연기가 모락 났어요. 이건 틀리잖아요. 정말 모락 난 것처럼. 모락을. 그런 말에서도 이미지를 끌어내는 거야. 우리 말이지만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든다. 이미지 연상하게 말을 한다면 이 말에 듣는 사람이 쏙쏙 이 말의 내용을 캐치하겠죠? 공감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이유. 의사전달이에요, 의사전달. 그죠? 내가 주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거죠. 전달인데 이거를 100% 전달돼준다.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간단한 거잖아요. 100% 성공했다. 근데 얘기했는데 50%밖에 성공이 안 됐어.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돼. 50% 더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근데 이거를 100%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방법, 말의 속도, 말의 컨텐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말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비즈니스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터벅 뭐 이런 식으로 살검 이런 것처럼 그 이미지가 나오죠. 그 미학적 효과로 인해서 그 말은 살아있다. 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살아있다. 말이 살아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살아있다. 여러분 말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생동감 있게. 여기 뭐냐? 생동감이라는 거예요. 생동감. 생동감 있는 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날생자. 살아있어요. 움직인다.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 그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들어라. 말의 속도, 말의 강약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활용정점처럼 언어로 그려지는 이미지로 인해 우리의 이미지가 형성화될 수 있다. 즉 우리가 자주 하는 그 말로써
우리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야.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택한 사람이 아니라도 자신의 운명을 말과 더불어 하게 된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을 아는가? 그들은 말끝마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한대. 자, 이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말을 달고 살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이 뱉은 말처럼 돼요. 뱉은 말처럼. 예? 그래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그럼에도 감사. 감사. 이 성경에 감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감사. 예? 범사에 감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건 뭐냐면 불행이 닥쳤어도 자 불행이 닥쳐도 여기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 아니 불행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네. 자 세옹지마라는 게 있죠. 세옹지마. 예?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전쟁터 나가가지고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리가 하나 잘라졌어요. 사람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잘라졌어요. 이 사람은 이 다리 잘라진 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 삶의 포기. 근데 이렇게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 그럼에도 하나가 남았다. 에? 하나가 남았다. 다 잃어버리면 저건데 하나가 남아서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한 발 가지고 새로운 삶을 또 살아요.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바라봤을 때 이쪽에서는 이걸 보게 되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 살면 뭐라냐? 이게 살면 뭐래? 다리 하나 없는 거. 근데 다리 하나? 그러면 여기다 의적을 하나 껴야겠구나. 의적을 껴서 내가 그러면 의적 꼈는데 다리 하나 성하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새로운 희망으로 보느냐 절망으로 보느냐 이건 마인드의 차이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 예? 자, 말끝마다 죽고 싶다를 연발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에 걸렸는지 혹은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은 것인지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는 그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내비치는 것에 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통해서 실상 살고 싶다는 마음속에 인간 본연의 바람이 사라져 버리고 그의 사고를 착각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병들게 하여 자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얼굴을 주로 본다. 그렇죠? 얼굴 봐요. 자, 교수님이 만화가기 때문에 얼굴 보게 돼요. 자, 교수님 얼굴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얼굴 그렸어요. 에? 관상만 보니까 얼굴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사람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관상이라 하잖아요. 관상. 이제 얼굴에 나타난 주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항상 인상을 쓰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디가 주름이 많을까요? 여기가 많아요. 여기가. 왜? 인상을 쓰니까. 그리고 여기가 많아요. 이쪽으로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주름이. 그리고 주름이 어디냐? 여기
입이 있다. 그러면 이런 주름이 생겨요. 이런 주름. 이런 주름이 생겨요. 왜? 늘 불만. 에? 부정적. 그래서 관상쟁이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러겠어요? 요 주름 보고 다 아는 거예요. 주름 보고. 그래서 이 주름이 행복한 주름이 있어요. 행복한 주름이. 어떤 주름이냐? 행복한 주름. 행복한 주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행복한 주름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렇게 밖에 웃는 것처럼. 그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주름이 생겼어요. 여기는 없어. 주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 괜찮게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마인드가 긍정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 관상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관상 얘기가 나와요. 예? 관상가들을 말하면 관상이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조금씩 변한다고 한다. 인색하게 재물만 모은 것 같은 관상도 남에게 베풀고 선행에 앞장서는 행동을 여러 동안 하면 후덕하고 온화한 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잘못됐는데 이 사람을 마음을 고쳐먹고 봉사를 하고 한다면 이제 인상도 바뀌어요. 왜?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그 인상 자체를 우리가 우리 관상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얘기했어요. 실제로 있잖아요. 교수님은 만화를 그리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보면서 관상이 봐져요. 아마 여러분들 오프라인 때 교수님이 관상 한번 봐줄게.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말을 바꿈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성공하는 사람을 바꿔본다. 자, 그럼 봐요. 말을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 말을 긍정적으로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예? 발전적으로 해라. 같은 말이에요. 발전적으로 해라. 희망적으로 해라. 근데 이 말은 다시 뱉은 말이 다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결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 목표 세웠어요? 목표를 세워라. 그럼 그 목표가 나를 이끈다. 목표를 세웠어.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가 이쪽으로 이끌어가요. 예? 자기 스스로 그 목표를 계속 되뇌는 거예요. 될 거야. 그쪽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은 여러분이 말이 왜 중요하냐? 말이 곧 씨앗이다. 씨앗이 된다. 이러죠. 말이 곧 씨앗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씨앗이 뭐예요? 예? 이 씨앗이 자라게 되면 나무도 되고 열매를 맺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말이 여러분이 이 썩은 씨앗을 심느냐? 예? 썩은 씨앗이냐? 튼실한 씨앗이냐? 튼튼한 씨앗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이게 비전으로 가느냐 절망으로 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씨앗이다. 씨앗을 잘 심어라. 누가? 상대 가슴에, 상대의 귀에, 상대의 마음에, 상대의 머리에 이런 것들을 다 심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부정적인 씨앗이 결국은 여러분한테 다시 절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예쁜 말 해라. 들어보죠? 예쁜 말.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님 안 싸우는 부모님 있으면 나오시라래. 예? 부부는 다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근데 이 부부싸움이 뭐 엄청난 일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안 해. 뭐 말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무시를 하거나 경시를 하거나, 예? 자존심을 건들거나, 이런 일 때문에 결국 부부싸움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만 잘해도 여러분이 남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말은 예쁘게 해라. 말을 어떻게 하라? 예쁘게 해라. 예쁘게 하라. 그래야 이 예쁜 말이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장점을 봐라. 장점. 상대의 장점을 봐라. 장점을 보게 되면은 야, 너는 이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너 예의가 되게 바르다. 절대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예의에 벗어난 일을 안 해요. 왜냐면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나는 예의 바른 사람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의를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장점을 얘기해. 오버해서 괜찮아. 그러면 이 결국 장점이 이 사람이 단점을 다 가려버려요. 근데 그 사람 단점을 얘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 단점은 또 확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점을 얘기해라. 말을 예쁘게 해라. 예? 이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는 왜?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는요. 이 상대가 마음을 얻을 때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칭찬. 그죠? 칭찬. 그 다음에 진심.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얻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비즈니스한테 준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동차 왕?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현대자동차. 자, 그랜저 있어요. 그랜저. 예? 그랜저가 있습니다. 그랜저가 있어요. 그랜저가 있어요. 이렇게. 그랜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랜저는 A라는 판매원과 B라는 판매사원이 똑같은 자동차를 팔아요. 그렇지 않아요? C라는 사람도 똑같은 자동차를 팔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차가 A는 더 옵션이 더 많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B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동차 파는데 A는 판매왕이야. B는 실적이 부진해. 실적 부진. C는 보통이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같은 걸 파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아니, 같은 걸 파는데, 어떤 사람은 판매왕이야. 어떤 사람은 실적이 부진해.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으로 팔아. 평균으로 팔아. 왜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날까요? 같은 걸 파는데. 바로 이게. 바로 마음을 샀기 때문에 그래, 고객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결국은 바로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이 진정성이 결국은 이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진정성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사람은 대화보면 알거든. 저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는구나. 나를 겉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흔들려고 하나 보다.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하나 보다.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 걸 아마? 여러분도? 그래서 진정성이 뭐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는 길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진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님, 이거를 만약에 고객님이 원하게 되는데, 이걸 원하게 되면 저한테 마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는 이쪽을 원하면 고객님이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더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비게이션 장착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딴 거 쓰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내비게이션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뭔가의 진정성. 근데 이걸 바로 무슨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옵션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정성보다는 사가 들어가는 사익. 그걸 고객들은 모를까요? 다 알아요. 고객들은. 음식에서 교수님 한 가지 비교. 음식에서 아주 정말 잘 되는 그 수원에 청산의 산오리 라따 이게 있어요. 청산의 산오리 라따 이게 있어요. 산오리 집이야. 예? 오리고기예요. 오리고기. 근데 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은 예? 오리가 이거 푸짐했어요. 이렇게 푸짐했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이 가서 한 마리를 먹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경기 안 좋아지니까 어때? 경기 안 좋으니까 손님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청산오리에서 그러면 요만큼을 뺐어요. 이만큼 뺐어요. 요것이 모아갖고 또 하나를 만드는 거지. 근데 4인 갔는데 모자라. 평소보다. 그래서 반 마리를 더 시켰어요. 반 마리를 더 시켰어. 그전엔 요만큼 또 뺐어. 요만큼씩 뺐어. 점점 빼죠. 예? 근데 이거는 누가? 고객이 알아버리죠. 망했어요. 재료를 아끼니까 망한 거예요. 재료를. 근데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여기 같은 데가 아니고 다른 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장사 너무 안 되니까 이왕 안 되는 거 그냥 손님이나 많자. 예? 그래서 실제 요만큼 주는 거를 플러스 해갖고 이만큼을 더 줬어요. 이만큼 고기를 더 줬어요. 근데 이만큼 먹다가 이만큼 오니까 손님 대번에 알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딴 사람 데려와. 그 사람이 또 데려와. 또 데려와. 결국은 여기는 매출이 올라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잔머리 쓰고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업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아주 예? 아주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의사 표현이에요. 야, 여기서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의 의사 표현.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의사 표현할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예?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의사 표현. 첫째, 당연히 긍정적 사고예요. 예. 긍정적 표현. 그죠? 긍정적 표현.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회사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딱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딱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인데 차이가 뭐냐? 이 A라는 사람은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아. B라는 사람은 똑같이 회사의 불만을 알지만 이거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 개선 노력. 회사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대안을 내.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은 A가 돼야 돼요? B가 돼야 돼? 에이, B가 돼야지, 당연히. 그죠? 왜? 회사는요, 완벽한 회사가 없어요. 에? 회사에 완벽한 회사가 있어요. 불만 없는 회사가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그거는. 천국에나 이제, 천국에 아마 없을걸? 그러면 뭐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요, 문제점의 답은 뭐냐? 해결. 그죠? 해결책. 그럼 해결책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문제점이 있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회사 사장 그럴 거예요. 문제가 있니? 그럼 네가 그걸 고쳐봐. 문제가 있어? 회사에 불만 있어?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 그게 바로 네가 할 일이야. 이 말.
예? 근데 그거 해결책 없이 이게 잘못됐다, 밥이 맛없다는 둥, 상유감이 적다는 둥, 이 뭐가 잘못되는 둥, 무슨 뭐가 잘못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사귀지 마라. 같이 농개처럼 같이 빠져 죽는 거야. 이렇게 되면 같이 빠져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이 되면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은 조직일수록 회사는 어떻게 돼? 수직 상승하는 거야. 그냥 수직 쭉 올라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회사 망하게 돼 있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왜? 불만만 얘기하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 그 뭐야? 긍정적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또 회사가 발전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회사는 반드시 예? 성장한다.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이에요. 공감. 성공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공감을 해요. 왜? 이건 경청이거든.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두 번째 공감. 이거 뭐야? 공감은 상대가 얘기하는 걸 공감을 해줘. 왜? 그 상대가 요만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공감을 해.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결과로. 예?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 뭐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게 무슨 아이디어냐, 그게 무슨 아이디어야, 그게? 라고 했을 때 바로,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한다. 예. 수상한 사람들은 바로, 아, 그랬니? 맞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거기에다 이거 하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의사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공감을 하면 비판하기 이전에 공감을 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아 존중이라고 그러죠. 자아 존중. 자아 존중.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자존감이다, 이거. 자아 존중은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뭐냐면 난 할 수 있다야. 예?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거. 자아 존중은 바로. 난 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는 겁니다, 그냥. 목표 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뭐냐? 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해, 그거를. 할 수 없다는 사람한테 누가 월급을 줘? 나 같으면, 교수님 같으면 당장 잘라버려요. 바로 나를 사랑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해낼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해요. 이런 사람이 결국 승진하게 돼 있어요. 승진. 예? 자, 모니터링이 있어요. 네 번째, 자신의 대화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기회가 된다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자. 이거 뭐냐면,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까? 예? 잘 모르잖아요.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봐. 그러면, 아, 내가 우선 문제점을 발견을 해야 돼. 문제점 발견. 이거는 해결. 고치는 거야, 이게. 고쳐라. 하나씩 고쳐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모니터를 하나씩 고쳐나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완벽한 의사소통의 능력자가 되면서 성공의 일로 이끈다. 예? 성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해가 되시겠죠? 성공은 바로 멀리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의 움직이는 말 해갖고 사례가 있어요. 교수님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마지막 장 같아. 미안. 갑자기 일이 들어와서 다음에 봐야겠네. 데이트를 약속한 날에 느닷없이 이런 연락이 왔다면 이는 종종 있는 일이다. 그리고 달리 뾰족한 경우가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마음이 상해요. 왜? 나는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 데이트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추스리며 야속하다는 마음도 들게 돼. 무엇이 잘못된 걸까? 갑자기 일을 시켰으니 상사가 미워하는 걸까? 그럴지도 모르겠다. 난 이 말을 전달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상대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미안해. 일이 들어와서. 근데 더 보고 싶어지네.
같은 말이라도 상대가 듣는 거죠. 예? 미안해. 미안. 일 때문에 못 가. 일 때문에 못 가. 라는 것과 미안. 갑자기 일이 들어왔네. 갑자기 일이 들어왔네.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지네. 자, 같은 말이에요. 상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이해가 돼. 이해가. 상처와 이해의 차이야. 말 한마디 가지고. 요거 하나 들어갔는데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이 평소에 말을 할 때, 말을 할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둬갖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교수님과 함께 교과서 보면 의사표현의 개념 해가지고 실제로는 140페이지를 교수님과 한번 해봤어요. 의사표현. 여러분이 의사표현이 이건 뭐 의사표현이 뭐 어렵지도 않고 그냥 뭐 뚫린 입이라고 막 나오고 뭐 이런 개념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 의사표현. 이 손동작,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한테 전달되지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에도 억양이 있어요. 억양이. 어떻게 하면 쏙쏙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얘기가 상대한테 잘 전달할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면서 녹음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하나씩 바꿔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내 의사를, 내 주장을 전달할 것인가? 100% 전달할 것이냐? 50% 전달할 것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말에 향기가 있어요. 말에는 똥냄새가 날 수 있어요. 왜? 거친 말을 쓰거나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에는 바로 시궁창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면서 말을 풀어가면 그 사람의 입에서도 꽃향기가 풍겨져 나옵니다. 그게 바로 대화의 룰이에요. 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소통이라는 이 네 단어, 네 글자죠? 의사소통. 이 안에는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할 때 이 의사소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어요. 첫째, 예의를 벗어난 사람이 성공한 예가 없다. 예의라는 게 뭐냐? 경청이고 공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것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요. 누가 자신감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사원으로 써요. 교수님이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 안 써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투철한 자기 개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아가 강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을 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먼저 첫째는 자기를 사랑해라. 두 번째, 겸손해라. 세 번째, 경청해라. 네 번째, 말을 통해서 감동을 줘라. 오늘은 이 말을 통해서 감동해줘라.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요 얘기를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되고 사회 나갈 때도 교수님 얘기를 잊지 않고 잘 귀담아 들어서 성공적인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